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무장군 참모본부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5월 9일까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최종 명령을 받았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의 승리의 날입니다.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소련에 정식으로 항복서를 체결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효력 발생일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5월 9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5월 9일 승리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연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50%가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5%는 이 전쟁이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동방항공 MU5735편은 지난 3월 21일 강시 우저우 등현에 추락해 탑승자 132명의 생명이 묘연합니다. 참혹한 사고 이후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큰 유가족들은 가족 연합을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는 것 외에 함께 친족의 제사를 올릴 수 있으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는 오히려 중공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가족들이 단결하여 그 권력으로 중공에 압력을 가하는 집단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들은 성명에서 당국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유족들을 서로 분리하여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항공사고 상황은 외부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족들은 연대 결성이 금지되고 개별적으로 공개 추도하는 것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공격을 해대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 가족은 비행기 탑승 후 가족들은 틱톡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영상을 보냈는데 적각 많은 네티즌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며 가족들은 인기몰이 틱톡에서 무덤 지킵니까? 라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논팽이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된 공격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사과 편지를 보내 자신은 네티즌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인기몰이와 공룡자원 점유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항공사고는 비극적이었고 생존자를 찾을 희망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인들은 모두 희생자들을 위해 슬퍼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네티즌이 유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면 그 동기와 신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중공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명하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사이버 군대를 통제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재난 안정을 일삼았다는 평입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사이버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도 견뎌야 합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콘크리트 도로에 임시 분향소를 차린 유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울부짖었고 현장에 있던 한 구조 작업자는 가슴이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1일 강시성 우저우에서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중국 매체의 움포인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동방항공은 거액의 적자를 냈으며 경영 압력을 줄이기 위해 동방항공은 유지보수 비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원가를 낮추었다고 보도했으며 전 CCTV 기자 왕저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항공사고 조사가 너무 불투명해 많은 사람이 일으킨 재앙이 이른바 산업정보 통제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 동방항공 추락 사고의 배후에 직무유기,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관련 배후 인물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동방항공 사고는 중난 하이에 충격을 줬으며 3월 21일 사고 당일 시진핑은 즉각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동시에 리크창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중국 미디어가 전했습니다. 이번 중난 하이의 발빠른 대응은 배후 요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AFP 통신은 중공 고위층이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외사는 이번 중난 하이의 빠른 대응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둔 민감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동방항공이 이번에 큰 사고가 난 것은 지도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회장은 1958년 11월 허난성에서 태어난 류샤오용으로 2000년 12월 중국 동방항공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 동방항공 그룹 회장, 중국 동방항공 그룹 당 지도부 서기, 중국 동방항공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 따르면 13년째 동방항공을 맡고 있는 그는 임기 만료까지 9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해외 중문 언론은 동방항공은 10여 년 전부터 부패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6년 중국 동방항공의 자회사인 중국 화물항공은 여러 임원에 걸쳐 수천만 위안의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중국 동방항공의 성접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는 중공중앙위원회 제9기 시찰단이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동방항공 특별 시찰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찰 결과 동방항공 고위직은 회사 자원을 이용해 혜택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혜택 제공의 대상 중 하나가 장맨흥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쩌민의 장남 장맨흥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이 레너투자유한공사는 동방항공 주주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상하이 항공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였습니다. 동방항공의 주요 허브 공항은 상하이 푸둥국제공항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이며 장맨흥은 또한 상하이 공항 그룹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번 동방항공 추락 사건의 추락 원인을 파헤치려는 글들이 신속하게 차단돼 동방항공 위기의 배후에 공공기관의 강력한 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난하의 빠른 대응은 이번 추락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아마도 동방항공의 배후에 장맨흥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